자, 이번 시간에는 문법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죠. 기초 문법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기초 문법 용어를 왜 정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1편, 2편에 이제 등장인물 같은 거 막 소개 나오고 배경 설명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뭐 3편, 4편, 5편 뭐 중간에 보면 어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게임 하다 보면 그 캐릭터의 어떤 스킬, 그다음에 캐릭터 이름, 캐릭터의 그 특기 이런 걸 모르면 그 이후에 게임 성적이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는 말이죠. 이 문법 설명을 할 때 요런 지금 설명할 내용들로 이제 주로 어딜 가든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이런 걸 설명할 텐데 그 기초 용어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캐릭터 이름이나 특기 이런 거 모르고 게임하는 거나 아니면 1편, 2편, 3편 안 보고 그 이후에 드라마 보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모르면.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뭘 배워야 되느냐 봅시다. 제일 먼저 품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품사. 품사라는 걸 배울 거고요. 8개의 품사다 그래서 팔품사라고 아마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팔품사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문장 성분. 뭐 요거를 갖다가 어떤 책에는 뭐 문장 요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문장 성분 혹은 문장 요소. 국어 시간에도 이런 건 다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1, 2학년 이상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품사하고 문장 성분하고는 무슨 관계냐 이걸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장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너스죠. 자주 쓰는 구나 절이라는 표현들 이게 정확하게 뭔가 이런 것들도 배우면서 여러분들 영어 기초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품사라는 것과 문장 요소 성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학생들 참 많아요. 그런 학생들 영어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품사는 대충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런 용어는 들어보긴 했는데 막 순서도 막 섞여 있고 정확하게 몇 개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아는 학생들도 영어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울 때 뭐 한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보통 학생 기준으로 한 30분만 투자하면 이거 100% 외웁니다. 이걸 외우면 영어를 잘 하는 그런 첫 단추가 잘 껴지는 거예요. 일단 품사와 문장 요소, 문장 성분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품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품사라는 게 뭐냐? 단어의 뜻, 성질이라고도 표현하죠. 에 따라서 구별을 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단어의 뜻, 성질에 따라서 구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몇 개로 구분된다고요? 8개. 자, 먼저 8개를 첫 글자를 다 외워봅시다. 명, 대, 동, 형, 부, 전, 접, 감. 이렇게 외워봅니다. 8개. 자, 해보세요. 명대동, 형부, 전적감. 명대동, 형부, 전적감. 한 대여섯 번만 계속 외워보면 기억날 거예요. 이 순서를 다 기억을 하세요. 그 품사가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순서는요, 뭐, 중요한 순서예요, 중요한 순서.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기억하면 되고요. 이렇게도 외워도 돼요. 명대동이라는 사람은 형부가 전적감이야. 요렇게. 그게 더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하여튼 명대동 형부는 전적감. 이렇게 외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명사라는 건 뭐냐? 이름 명자고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이다. 이제 영어에서는 구분을 사람 아니면 사물로 구분해요. 뭐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 셀 수 없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뭐 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사물로 그냥 보면 되죠. 사람 아니면 사물로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걸 부르는 말은 다 명사입니다. 아, 사람 이름이나 뭐 나라 이름 뭐 이런 것도 다 명사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명사다.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큰 명사 아니고요. 명사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사는 영어로 nouns라 그러는데 그래서 n이라고 기호로 쓰기도 하고요. 대명사는 pronouns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사나 대명사 그럼 사람, 사물 다 나오는 거죠. 누가, 무엇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그 명사나 이제 대명사가 하는 동작이나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다, 뭐뭐, 다, 뭐뭐 한다,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비동사는 이다, 일반 동사는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다로 끝난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명사만 얘기를 해도 그냥 대명사는 보너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명사는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명사, 여기는 명사가 들어가. 이러면 그냥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앞에 나왔던 명사나 대명사, 뭐 지금은 다 얘기할게요. 근데 명사 어쩌고 하면은 대명사는 그냥 보너스라고 그랬어요. 자, 명사나 대명사의 모양이나 성질이나 수량 등을 꾸미는 말로써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니은 받침이나 가끔 가다가 뭐뭐의, 그러니까 소유격은 다 형용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학생의 책 이런 식으로 명사 다 꾸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착한 사람, 뭐 예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니은 받침으로 해석이 된다. 자, 부사는 그럼 뭐냐? 명사나 대명사는 형용사가 꾸몄고요. 나머지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여기는 안 나왔는데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문장 전체 수식하기도 한다. 이런 거를 꾸미는 말들은 다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느껴질 거예요. 아, 형용사하고 부사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뭐냐? 꾸미는 말이다. 꾸미는 말. 그러니까 꾸미는 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꾸미는 말이 형용사하고 부사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만 꾸미니까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특히 부사는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장, 방, 시 이렇게 앞에 글자 외워두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는 뭐냐? 전치사는 일단 여러분이 많이 봤는데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뭘 써야 될지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은근 까다로워요. 그죠? 많이 봤어요. in이나 on이나 at이나 이런 애들 많이 봤죠? 이런 애들이 바로 전치사고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명사나 대명사죠. 그러니까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를 쓴다. 그래서 명사와 결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합을 해서 얘가 뭐가 되냐? 형용사나 부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세트가 되겠죠. 세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바로 구예요. 구. 나중에 이제 구에 대해서도 밑에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와 결합을 해가지고 in the house, 뭐 on the desk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말했듯이 장소나 in the morning 시간이나 뭐 by bus 버스 타고 이런 식으로 방법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부사나 형용사를 형용사 세트가 되는 말이다. 그래서 in이나 on이나 at이나 뭐 for나 뭐 with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자, 접속사는 and, but 이런 것처럼 연결하는 말.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이게 중요해지긴 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냥 감탄사는 그냥 놀라는 말. 오, 읍스, 와우 뭐 이런 것들이니까 뭐 중요하진 않죠. 이때 품사가 8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명대동 형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등이 이게 등이라는 말을 왜 썼냐? 구나 절도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단어가 혼자 있을 때는 품사를 간단 말이에요. 성격. 이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무슨 철수, 영희 이런 이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어떤 철수가 사회에 진출해서 경찰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런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써야 돼요. 야, 이거 품사가 뭐야 그랬는데 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야, 이거 문장 성분이 뭐야 그랬더니 명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이름 뭐야 그랬더니 의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단어가 하는 역할이다. 요거 기억해내세요. 역할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이것도 앞 글자만 기억을 해봅시다. 5개입니다. 주, 동, 보, 목, 수. 이름처럼 주동보는 목수야. 목수도 직업 이름이니까 역할이다. 이렇게 같이 연상해도 되겠죠? 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주동보 목수 이렇게 외우세요. 순서예요. 이것도 문장 쓰는 순서입니다. 주동보 목수는. 자, 그래서 주동보 목수, 그다음에 명대동 형부 전적감 요 순서대로 외우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문법 책도 다 거의 대부분 그런 순서로 나와요. 중요한 순서고 문법 책 순서고 글자 쓰는 순서고 다 순서도 생각해서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이해하면서 문법 공부해야 됩니다. 자, 주동보 목수. 자, 주어라는 건 문장 맨 앞에 오죠. 그죠? 주어 먼저 쓰죠. 그 주어는 뒤에 나오는 동사의 동작을 하는 주체가 된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해석은 누가, 무엇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은는 이가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준다. 동사는 뭐냐? 자, 아까 나왔던 품사로서의 동사가 있고요. 여기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인데 서술어라고도 하죠. 국어에서는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품사는 동사인데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문장 성분이 동사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아까 상태도 얘기한다 그랬죠. 상태고 뭐뭐이다, 뭐뭐한다. 비동사는 이다, 있다. 일반 동사는 뭐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어는 뭐냐? 주어나 목적어 뒤에 오는 명사나 형용사인데요. 얘는 명사가 나오면 주어나 목적어랑 동격이 되고, 동격은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걔를 보어라고 한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he, is, 탐 이렇게 해봅시다. 그는 탐이다. 얘랑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 얘는 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명사 나오면 보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he is happy 한번 써볼게요. happy는 뭐예요? 행복한이죠. 행복한. 얘는 명사 나온 거고요. 얘는 형용사 나온 거죠. 그죠? he is happy. 그는 행복한 상태야. 상태 나타내죠. 요것도 보어다 이거야. 상태 나타내주는 형용사나 동격되는 명사는 보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제 목적어랑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데 목적어도 동사 뒤에서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 동사 뒤에 주로 나오면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은 명사 나오면 걔는 목적어는 안 돼요. 목적어를 안 받는 동사예요. 비동사는 주로 일반 동사 뒤에 나오면서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에요. 당하는 대상.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그래서 을을, 에게를 써서 해석을 하면 그 목적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는 좋아한다. like. 그는 좋아한다. 제인을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름들이 영희, 철수 같은 옛날 이름이네요. 제인도. 여기다 S 써야 돼요. He likes Jane. 그는 제인을 좋아한다. 그하고 제인하고는 다른 존재죠. 이렇게 다른 존재 나오고 좋아함을 당하는 대상이죠. 이게 좋아함의 대상이 되죠. 대상.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녀를 제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을을 붙고 이해가 되죠. 이제 이렇게 예문 쓰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수식어는 이 주, 동, 모, 목이 주요 문장 성분인데요. 수식어는 그냥 꾸미는 말로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누가 하냐, 무얼 하냐,
누구한테 하냐,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고요. 언제 하냐, 어디서 하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수식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부사가 주로 그런 역할하죠. 장소, 방법, 시간, 장방시. 장방시 내가 선생님이 자꾸 장방시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영어를 쓸 때도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로 써요. 그러면 장소는 뭐고, 장방시 할 때 그러면은 장소는 딱 봐도 알겠고, in the house 뭐 이런 거, 시간, in the morning, 뭐 at noon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 방법은 뭡니까? 그거 외에는 다 방법으로 보면 돼요.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도, 그다음에 뭘로 이용했냐, 뭐 바이버스, 뭐 왜 했냐, 열심히 공부했냐, 뭐 대충 했냐,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사 순서대로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죠.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이름을 가진 애가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역할을 가질 텐데, 그 어떤 성질을 가진 애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는 사람 사물이니까 주어가 될 수 있죠. 하는 존재. 존재는 다 명사나 대명사예요. 그래서 보어도 아까 명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대명사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안 썼다 그래서 선생님 왜 대명사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명사 되면 대명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존재 같은 존재 되려면은 명사나 대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상태 나타주면 형용사도 쓸 수 있다. 이땐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움직임 나타내니까 동사만 나타낼 수 있고 뭐뭐 한다, 뭐뭐이다. 근데 목적어도 사람 사물이니까 당하는 존재니까 명사나 대명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는 형용사도 수식어로 되는 형용사가 있고 보어가 되는 보어가 될 수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주로 그냥 앞뒤에서 바로 꾸미는 애들은 그냥 수식어로 보고요. 보어로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형용사 나오는 경우는 보어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나 감탄사 등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은 다 수식어라고 보면 되고요. 나중에 오형식이라는 걸 또 배울 텐데요. 오형식은 뭐냐? 문장의 순서인데 문장 순서인데 그걸 구별할 때 쓰는 건 요 네 가지만 갖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 문장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뼈대예요. 뼈는 없으면 안 되죠. 살은 뺄 수도 있고 찔 수도 있고 뭐 많이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식어는 수천만 개를 붙여도 형식엔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동보 목까지는 구성 뼈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 의문문, 긍정문, 부정문, 명령문, 감탄문 이렇게 6가지의 문장 성분, 문장의 순서가 있죠. 문장의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평서문인데 영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형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순서를 정해 놓은 거거든. 맨 앞에 주어 쓰고 동사 쓰는 거. 그러면은 뭐뭐는 뭐뭐다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뭐뭐는 뭐뭐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죠. 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말이 평서문의 반대말이 의문문인데 왜 반대냐면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의문문이 돼. 이게 질문이 됩니다. 질문. 뭐뭐는 뭐뭐냐? 뭐뭐는 뭐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다를 야로만 바꾸면 되죠. 까나 이렇게 끝에만 바꾸면 되는데 영어는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꾼다. 그래서 두 개가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대의 개념이다. 자, 그다음에 긍정문이 있는데 낫 등의 부정을 나타내는 말들. 이제 부정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낫인데 뭐 그거 말고도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는 말은 그냥 긍정문이에요. 긍정문이면서 의문문일 수도 있고 긍정문이면서 평서문일 수도 있고. 근데 낫 등의 부정문이 있으면 그냥 아니다, 뭐뭘 안 한다, 뭐 절대 안 한다, 뭐 이런 말들 들어가면 부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명령문인데 명령문은 어떻게 생겼냐? 주어를 안 써요. 그냥 대부분은 다 주어를 앞에 쓰는데 특이하게도 주어를 안 쓰고 그 다음에 시작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라는 뜻을 가진 명령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탄문은 따로 구체적인 걸 설명할 텐데 와라혁명 주동, 하우형 주동 이런 순서로 써서 놀라는 말이에요. 놀라는 말. 와 정말 크구나. 놀라는 말.
요렇게 요거는 좀 다 설명하기 길어서 요 순서대로 써 있는 걸 보면 감탄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 종류가 있다. 요것도 외워 두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와 절이라는 용어를 알아볼 텐데 참 많이 쓰여요. 고학년 될수록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될수록 자, 첫 번째 공통점을 배울 건데 공통점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 햄버거 세트처럼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드, 콜라가 세트인 것처럼 두 단어 이상이 결합돼 있으면 우리가 구나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합돼서 붙어 있으면 결합돼서 같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요. 하나의 품사 역할. 뭐 하나의 뭐 그러니까 두 단어 세 단어 묶여서 뭐 동사 역할을 한다든지 형용사 역할을 한다든지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이 아닌 세트는 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주어와 동상이 있는 문장은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때 또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구해라. 구해와라. 구해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고맙다. 절해라.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면 연상작용이 되겠죠. 자, 이 용어들을 외우면 여러분들 문법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 믿고 한 30분 정도 철저하게 집중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